탈이었는데 우리 아직 이게 5단을 좀 정확히 하다 보니까 조금 한자시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배설계 공부할 거예요. 배설계 몇 쪽을 보냐면 44쪽을 보자. 44쪽에 배설계를 보겠습니다. 44쪽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의 동물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그 네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킨다. 소화작용은 여러 영양소들을 잘게 쪼개서 이제 흡수를 시키는 과정까지가 소화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순환. 이렇게 잘게 쪼갠 이런 영양분들과 산소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로 온몸으로 다 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순환계가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호흡. 자, 호흡계는 이제 순환계와 함께 더불어서 손잡아서 이제 폐에서 심장, 이 심장에서 온몸을 거쳐서 왔던 혈액을 다시 심장이 폐로 보내가지고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기 위한 이 과정에서 호흡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고 우리가 숨을 밖으로 내쉬고 들이쉬는 들숨과 날숨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소화를 시켰어. 그럼 소화를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밥을 먹었어. 왜 먹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식물처럼. 그치? 그래서 밥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소화작용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 이런 대표적인 포도당을 이야기하겠죠. 포도당을 만들고요. 이 포도당이 이제 순환계를 따라서 세포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세포, 온몸에 있는 이 모세혈관에 걸쳐 있는 세포 있죠? 이 세포까지 오면은 세포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여기 핵도 있고요. 이 핵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세포 기관이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 그린 거, 요거 기관 뭔지 아는 사람. 요거. 번데기처럼 생긴 거. 아는 사람 써봐요. 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요거. 자,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맞았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얘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은 얘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바뀌었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 영어식으로 바뀌었어. 마이토콘드리아. 여러분들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쌍한 세대인 게 중학교 때까지는 미토콘드리아로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마이토콘드리아로 해야 돼. 아, 좀 그렇죠. 사이에 끼어 있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우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밥을 먹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우리 몸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거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화작용을 통해서 흡수한 포도당 있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럼 포도당이 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가지고 온 좋은 산소 있잖아. 산소를 여기다 써먹으려고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받은 거거든. 그럼 세포로 산소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에너지가 우리 몸 바깥으로 오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어,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포도당이 산소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를 에너지라고 할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때 이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어. 세 종류의 원소가 있거든. 자, C라는 원소. 자, C가 뭐예요, 여러분들? C가 뭐의 원소교죠? C 써보세요. 아는 사람. C의 원소기호? 탄소죠, 탄소. 자, H. H의 원소기호 뭔지 아는 사람? 수소죠? 그렇지, 정진아, 시준아. 그렇지. 자, O. O는 뭐죠? 산소죠? 그렇죠, 다혜야. 잘했어. 산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포도당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수소,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반응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친숙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만들어지는 물질이 친숙한 물질이야. 바로 CO2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H가 O랑 만나면은 또 우리한테 친숙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H2O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CO2와 H2O는 이거는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얘예요. 물론 여기 산소도 있잖아. 산소는 어차피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밖에 안 남으니까 얘는 뭐 CO2가 H2가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애들은 무조건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애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무조건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예소가 지금 되게 좋은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만 있나요? 아니에요. 세포에는 여기 핵이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 정말 많이 이렇게 많이 있어. 수십 개가 막 들어있어 이 안에. 그래서 각각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각각이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작용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포도당에서 일어난다. 아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지금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배설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할 때 먹는 음식물들이 누가 있냐면 탄수화물이 있고 대표적인 게 녹말,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우리가 먹잖아. 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방도 먹잖아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 우리가 먹잖아. 먹을 때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전부 공통적으로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 자, 미토콘드리 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렇게 얘들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를 세포 호흡이라 그래. 자, 호흡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숨 쉬는 것도 호흡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뭘 이용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우리가 얘들이 뭐라고 했어? 탄수화물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4kcal의 에너지 만들어냅니다. 지방은 9kcal의 에너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들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음.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두 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CO2와 H2O는 부수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CO2와 H2O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발생하겠어? 우리 몸이 이제 이런 호흡을 하고 다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이 이산화탄소는 숨을 쉬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날숨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아, 잘 먹었다. 꼭 트름을 하면 나가겠지, 그지? 자, H2O는 어떤 형태로 나가겠어요? H2O는 우리가 오줌이나 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세포호흡 작용을 통해서. 그 물을 또 내보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와 H2O는 우리 몸에 좀 머물러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바로 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말고 얘는 뭘 또 가지고 있냐면 요 N이라는 녀석 가지고 있어요. 야, N이 뭡니까? 원소기호 N이 뭐예요? N. N은 아니에요. 나트륨은 NA고요. 자, N이 뭔지 아는 사람? 네, 정진이. 질소입니다. 단백질에는 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요 질소가 세포 호흡을 하고 나면요. 뭘로 바뀌냐면 NH3로 바뀌어요. 자, 이거 기억나는 사람? NH3. 1단원에서 나왔었어. 이거 뭐죠? 무슨 문제죠, 이거? 그렇지. 독성 물질인데. 자, 얘가 누구냐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거든. 요 암모니아 물질은 독성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독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단백질 소화시키고 남으면 독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매우 위험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해. 근데 바로 내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몸에 저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단 어디가 있냐면 간이 있어, 간. 요 간에서 요 암모니아를 우선 독이 좀 독성이 없는 물질로 좀 바꿔줘요. 그게 누구냐면 요소라고 불리우는 물질로 바뀌어. 자, 중요하거든. 간에서 일단 암모니아를 간에서 암모니아를 뭘로 바꾼다고요? 요소로 바꿔서 잠시 이렇게 요소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은 이 요소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물질이야, 얘는.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우리가, 야, 이제 때가 됐으니 너는 이제 나갈 준비하고 나가라 하면서 내보내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게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배설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작용을 우리는 배설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야. 즉, 배설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요소를 바꿔줬어. 이 요소를 밖으로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아, 이 배설이 어떻게 일어난다? 요소가 그러면 어떤 작용으로 밖으로 빠져나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을 거야. 아, 야, 이 독성 물질을 우리가 간에서 요소를 바꾼 다음에 얘를 어떻게 내보낼까? 얘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등, 허리 뒷부분에 있는 콩팥이라는 건데, 이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요소만 잡아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이 콩팥의 위대함을 오늘 공부할 거야. To be continue. 두두두두두. 자,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자, 배설계. 이해했죠? 자, 배설계란 뭐다? 바로 콩팥에서 뭘 만들어? 오줌을 만들어서 이런 요소, 이런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때, 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로 남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어지는데 이런 건 우리가 숨으로 내보내치고 그리고 오줌으로 내보내친다. 땀이나 오줌으로 내보내친다. 그런데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간에서 1차적으로 뭘로 바꿔주고 요소로 바꿔주고 이 요소를 콩팥으로 보내서 이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뭐다? 예, 배설이야. 맞아요. 예소가 질문했는데 오줌에 비타민도 있지 않냐? 비타민도 남은 거 오줌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쭉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 배설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세요. 음, 바로 이 배설계 핵심은 누구냐면 여기 콩팥이야, 콩팥. 콩팥이 이렇게 생겼어, 콩팥. 이 콩팥이고, 콩팥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 하나만 있어도 배설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콩팥. 그다음에 콩팥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겠어? 여기서 이제 요소만, 콩팥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 요소만 잡아다가 오줌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콩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소와 물이 오줌관을 통해서 잠시 동안 모아주는 곳. 여기가 어디야? 방광.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배가 아프잖아? 오래 참으면. 왜냐면 이 방광에 오줌이 차면은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요도, 오줌이 나가는 길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를 무슨 기관이라고 할까?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배설 기관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콩팥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것처럼 생겼어. 콩팥 하나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을 때, 그때 이 콩팥의 겉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콩팥에 있는 겉껍질을 줄여서 겉질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콩팥 겉질. 자, 그 다음에 콩팥 안쪽에 있는 거, 요걸 우리는 콩팥 속에 있는 껍질이다 그래서 속껍질, 그래서 콩팥 속질이라고 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콩팥은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요. 이 겉질과 속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요소를 전부 다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소들 다 잡아내라! 그러면은 요소가 어디 모이겠어요? 이제 콩팥의 중심에 모여. 이 중심에 모이는 곳이 뭐냐면 마치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이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 깔때기처럼 생긴 게 이제 방광으로 보내는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콩팥 겉질과 속질에서 요소를 잡아 뺀 다음에 오줌관으로 보내는 깔때기처럼 생긴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콩팥에 있는 깔때기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어디로 보내? 오줌관으로 보내.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콩팥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있잖아.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 혈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이 혈관으로. 요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는 여기에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심장에서 보내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누구냐면은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음.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같은 애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구라고 하죠. 혈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비타민, 뭐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콩팥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만, 요소만 오줌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들어갔는데 이 콩팥에서 나올 때는 누구를 빼고 나오겠니? 요소를 빼고 나오는 거야. 다시 나오는 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각종 혈구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오는 혈액에 포함되어서 얘는 다시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심장에서 야 온몸으로 가라 하면서 보낼 때 일부 그 보내는 애들이 콩팥이 아까 들렀다 가는 거야. 들러서 요소는 버리고 가 이러면서 요소는 버리는 거야. 음. 네, 다혜가 좋은 질문 했는데, 콩팥이 이식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만 있으면 능력이 저하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콩팥이 하는 역할은 배설작용을 하는 건데, 이 작용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떼도 괜찮아요. 물론, 두 개가 작동할 때보다는 좀 더, 여러분 생각해봐. 공장이 두 개가 돌아가면 한 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안 돌아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처음 두 개 있을 때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 하지만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우리 몸은 예비로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에는 요소가 포함되는데 나오는 거에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 이거 이해될까?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러면 이 요소가 어떻게 빠지는지 그걸 공부할 때 됐네요. 오케이.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여기에 콩팥이 두 개가 있었고요. 이 콩팥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 콩팥이 요렇게 크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 콩팥에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이게 나가는 혈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콩팥에서 요소를 걸러내는 여기를 다시 한번 확대하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요런 주머니가 하나 있어. 주머니가 하나 있고 요 밑에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오줌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줌을 내보내는 데로 이어져 있는 거고 이 주머니 안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혈관에 아까 얘기했던 들어올 때 누가 있냐면 들어올 때 여기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요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영양분들,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혈구,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어. 얘들이 이 주머니에 가면요. 여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야. 어, 숲에다가 땅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는 거야. 그러면 동물들이 가다가 거기 쑥 빠질 수 있잖아. 그것처럼 요소가 지나갈 때, 야, 이 요소를 갖다가, 야, 요소가 오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소가 딱 오잖아? 그럼 요소가 이 함정에 쑥 빠져요. 그래서 요소가, 으악! 뭐지? 하면서 잡았다, 요놈! 하면서 요소를 쑥쑥 빠지게 만들어. 발이 쑥쑥 빠져요, 여기를. 요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소랑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크기가 다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요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포도당도 빠지고, 아미노산도 함께 빠지는 거야. 큰일이야. 응, 같이 빠졌어. 그 다음에 혈구는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 혈구는 함정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그러면서 혈구는 그냥 지나가. 혈구는 안 빠져.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작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줄게, 다혜야.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함께 빠진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그런데 이 길로 빠지면 그대로 빠지면 어디로 가는 거니? 빠지면은 오줌관으로 해서 오줌으로 가는 거야.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 우리한테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똑똑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혈관이 여기 감싸고 있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에서 야, 포도당, 아미노산, 너네는 아니야. 잘못 빠졌어. 너희는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다시 여기서 낚아채요. 낚시하듯이. 너희는 여기 들어와 하면서 다시 잡아 빼.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얘들은 다시 이 혈관 속으로 다시 끄집어내 살려주는 거야. 자, 빠질 때는 같이 빠졌어. 그런데 전부 다시 살려줘가지고 다시 얘는 이제 우리 온몸으로 따로 보내지는 거예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그리고 요소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은 운이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와,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와, 쟤네들 봐라. 함정 파놓고 했네.
어, 한쪽판 놓고 기다렸네? 이러면서 이 요소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또 우리가 잡아다가, 야, 너 숨어있는 모를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쏙! 여기다 집어넣어요. 미쳤지? 그래가지고 응축된 요소들 덩어리들을 이 오중간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기가 막히죠. 어, 요소가 어떻게 요소인지 알고 이렇게 하냐, 우리 몸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내부의 작용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센서가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센서 같은 건데, 뭐 우리가 기계는 아니니까. 근데 요소에 특화돼가지고 이 요소를 빠치고 요소를 다시 잡아 끄는, 아니, 잡아 넣는 이런 작용은 우리 콩팥에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놀랍니? 요소인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까?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작용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콩팥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자,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봐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46쪽에 보세요. 46쪽. 그림 잘 나와 있거든. 이 그림 봐봐요. 자, 처음에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 콩팥 동맥이라고 불리는 이 혈액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이런 애들 들어와. 혈구,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등등등등 막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서 이 아래로 빠져. 누가 빠진다고? 크기가 작은 애들이 빠진다고. 요걸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여과작용이다라고 해요. 우리 흙탕물에서 물을 통과시키는 여과시킨다고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과작용이 일어나고 이 여과된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크기가 작은 애들이 들어있는 거야. 요소 물론 들어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기염료라고 하는 것도 같이 따라 들어와. 크게 작아서. 무기염료가 뭐냐면 뭐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었지. 그다음에 물도 물론 같이 빠지고 이렇게 입자가 작은 애들이 여과돼요. 그래서 여과돼서 가는데 여기서 다시 살려줘야 돼. 누구를?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흡수한다, 다시 흡수한다라고 해. 그럼 누구 흡수하겠어? 바로 요 모세혈관에서 재흡수하는 애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지마. 살려줄게 하면서 잡아 끌어요. 이걸 재흡수라고 하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요소 같은 애들을 다시 너 모를 줄 알았니? 다시 들어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세혈관이 다시 여기다 집어 넣어준다. 그래서 이걸 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분비. 그래서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여과, 재흡수, 분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비된 데는 어디에 있겠어? 바로 이게 오줌관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물도 있고 요소도 있고 아주 약간의 무기염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오줌으로 가는 거야. 특히 요소가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내보내는 게 바로 우리 콩팥에서 일어나는 배설 작용이야. 실수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조금씩 놓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여기로 섞여서 나가기도 해요.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거고,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의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 적절한 치료를. 그래서 이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흡수했던 영양소들은 다시 온몸으로 가는 혈관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이고, 이때 콩팥에서 선생님이 아까 주머니 있다고 그랬죠? 주머니가 있고, 요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혈관이 있다고 그랬죠? 주머니로 들어가는 혈관. 자, 이때 이 혈관, 동그란 이 혈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왜 사구체라고 하냐면 마치 털실 뭉치처럼 생겼다는 거야. 털 뭉치. 이게 실사자에다가 공구자야. 그래서 털실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이름 붙였거든.
자, 사구체. 다 같이 사구체 꼭 기억하시고 혈관이 이렇게 도도돌 뭉쳐갖고 들어가 있는 걸 사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 있었지, 주머니. 요 주머니를 이름을 과학자 이름을 따서 보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이 노폐물들을 걸러서 오중간까지 보내기 전에 이게 이제 나가면은 이제 오중간으로 다 모여서 가는 건데 이 오중간으로 가기 전에 아주 얇은 관이 있어요. 이 얇은 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느다란 오중관 그래서 세뇨관이라 그래. 세자가 이게 모세혈관 할 때 가느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음. 요 세 가지가 바로 이 배설계의 핵심 기관들이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 부른다고? 네프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네프론 하면 우리가 뭐하고 뭐하고 뭐의 조합이에요? 다 같이 이거 암기하자. 사구체, 그 다음에 뭐?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이 세 가지의 애들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오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죠. 음, 맞아요. 다혜가 얘기한 거 맞아요. 당뇨 같은 병이 포도당이 섞여서 나가는 병이 맞아요. 자, 네프론을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프론 우리 몸에 필요해 안 필요해? 정말 필요하죠? 네프론 없으면 사람이 우리가 배설을 잘 못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네프론은 돈 주고서라도 다 같이 사야 되겠죠. 돈 있으면 사서 여러 개 붙여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시다. 다 같이 네프론 너무 좋으니까 네프론 다 같이 사보세. 네프론 사보세. 뭘까요? 사, 보, 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다? 네프론이다. 됐어? 자, 이게 배설계예요. 배설계 끝났어. 자, 45페이지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방법. 자, 여러분, 물은 어떻게 나갑니까? 물은 숨으로 나가기도 하고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겠죠? 그렇죠? 디귿. 자, 암모니아 어떻게 나갈까?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으니까 일단 뭘로 바뀌어? 요소로 안에서 요소로 바꿔준 다음에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내보내죠? 숨으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디귿, 니은, 기역. 자, 유연이 잘했어요. 자, 그럼 배설계다. 이름을 쓰세요. 자, 이름 한번 써보세요. 써서 보내보세요. 자, A 뭡니까? A를 우리 뭐라고 해요? 콩하고 팥의 모양을 닮았다. 콩팥, 콩팥, 콩팥. 자, B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오줌이 다 만들어져서 갑니다. 오줌관. 자, C. 오줌이 모이는 곳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방광. 자, D. 오줌이 나갑니다. 비키세요. 요도. 자,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처럼 이렇게 털실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세 글자. 실사자에다가 공구자를 딴 물체 사구체. 자, 사구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 F 무슨 주머니? 그렇죠. 보먼 주머니. 자, G. 오줌관으로 가기 전에 얇은 오줌관, 무슨 관? 그렇죠. 세뇨관입니다. 잘했어요. 자, 5번 볼게요. 5번. ABC의 이름을 쓰세요. 5번. 자, 콩팥에는 겉에 껍질, 속의 껍질, 깔때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A는 뭡니까? 겉에 껍질이네. 콩팥, 두 글자로 줄여서 겉질. 자, B는요. 안쪽에 있는 껍질. 무슨 껍질? 콩팥, 속질.
자, C는 세뇨관에서 전부 이제 오줌관으로 가기 전에 다 모아주는 곳 깔때기 무슨 깔때기? 그렇죠. 콩팥 깔때기. 그래서 여기 오줌관으로 나가는 거야. 좋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7번.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자, 사구체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 통과하는 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뭐 됐다? 자,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시준아, 유연아. 그렇지. 이거 뭐라고 그래? 여과되었어요. 선웅아, 다혜야. 그렇지. 재용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나. 야, 포도당아, 아미노산아. 너는 거기 아니야. 다시 들어와. 우리가 다시 불러드릴게. 그렇죠. 재흡수. 요소 이놈. 너 모를 줄 알았지? 너는 다시 나가. 다는 뭘까요? 그렇죠. 분비.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다. 쓰레기 버리는 최고의 시스템. 어, 썼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자, 여과죠. 이 여과에서 일어나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떨어진다. 크기가 작은 애들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맞다. 그 다음, 이 여과에서 혈구와 단백질. 자, 혈구도 적혈구 크고요. 단백질도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얘들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재흡수 과정. 나에서 물과 무기염류는 이동하지 않는다? 재흡수할 때요. 물하고 무기염류 이동해요. 하지만 얘들은 100% 이동하진 않아. 자, 요약을 해주면은 우리가 재흡수되는 물질 중에서 필요한 게 누구였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자, 기억하자. 몇 퍼센트? 건강한 사람이라면 100% 재흡수가 돼야 돼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100% 재흡수가 돼야 돼. 그런데 물하고 무기염류도 재흡수가 되긴 하는데 얘는 100%는 아니야. 얘는 대부분 재흡수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과 무기염류의 일부는 조금 오줌에 섞여 있어요. 이건 괜찮아. 어, 오줌에 물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오줌이 나올 수가 없지. 오줌 자체가 액체인데, 그치? 자, 그럼 다 과정에서 이제 분비하는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여과 안 됐어. 여과 안 된 이런 요소 같은 애들을 다시 집어 넣어주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9번.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 자, 오줌에 물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당연히 들어있겠죠. 요소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당연히 들어있겠지. 목적이 이건데. 자, 포도당과 단백질. 포도당은 100% 재흡수하고 단백질은 아예 빠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오줌에 섞여 있지 않죠? 무기염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일부가 오줌에 섞여 있어요. 이거 이해될까요? 규현이 이해되니? 주아, 찬윤이 이해됩니까? 정진이, 찬민이 돼요? 오케이. 자, 오줌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10번. 자, 콩팥 동맥이라는 거 이제 콩팥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 자, 그러면 봉원 주머니에 담겨 있는 여기 기억 뭘까요? 그렇지. 시준이 잘했어. 사구체로 들어와서 봉원 주머니를 통과해서 여가 됐어요. 그럼 여과된 애가 이제 가느다란 오줌관이 뭐예요? 세뇨관에 모여요. 그럼 여러 세뇨관들이 모여서 빨대기로 갑니다. 그럼 다 모여서 이제 큰 오줌관으로 가요. 이름이 뭐야? 오줌관으로 가죠. 그래서 방광, 요도를 통해서 가는 거지. 글씨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을 해줘요. 그림으로 기억하자. 그림으로. 자, 생각해봐. 우리 몸에 이렇게 콩팥이 있는데 이 콩팥의 사구체에
사구체에서 들어온 애를 우리가 여과시켜서 세뇨관으로 보낸 다음에 이 세뇨관들이 여러 개의 세뇨관들이 모여서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으로 가는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자, 세포 호흡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아까 설명한 거야. 세포 호흡이라는 거는 결국에 목적이 뭐라고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에요. 자, 뭘 얻는 과정?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호흡한다 하면은 숨 쉬는 것도 호흡이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호흡이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림으로 잘 봐. 그림 잘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세포 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얘기야. 자, 영양소는 아까 뭘로 돼 있다 그랬지?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그러면 반드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H2O, CO2 나오잖아.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러면서 얘가 뭘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그림이에요. 이해되겠어? 윤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의 체온도 유지를 하고 두뇌 활동도 하고 소리도 내고 근육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키가 자라고 이런 데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이제 다 조합이 되는데 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매우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소화계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보내요. 그럼 이 흡수한 물질을 어디로 가? 우리 순환계의 핵심인 심장으로 보내면 이 순환계에서는 이제 펌프질을 통해서 운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운반해 주면서 호흡기에 가가지고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콩팥에 가가지고 배설계를 통해서 야, 요소는 밖으로 좀 버려줄래? 그러면 요소를 밖으로 버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했던 각종 영양분들, 산소 그런 게 이제 세포에 모여가지고 세포에서 이제 뭘 한다? 조직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유기적으로. 생장이 성장이에요. 생장이 성장. 한다라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의 과정이다. 자,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봐. 자, 세포 호흡은 세포가 뭐와 뭐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 영양소를 뭐와 결합시켜서? 산소와 결합시킨다고 그랬죠. 암기 아니죠. 이해죠. 그리고 이 영양소는 탄소, 수, 산소를 필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성물에는 H2O와 니은이 있어. 니은이 뭐겠어? CO2. 이름으로 쓰면 뭐겠어? 이산화 탄소. 자, 암기 아니죠.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식, 세포호흡의 과정식. 요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암기 아니에요. 그죠?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유기적인 작용에 대한 이야기다.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 흡수한다? 우리의 소화계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흡수가 되고 이 흡수한 산소는 뭐를 통해? 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계죠.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영양소, 산소는 뭐를 통해 운반된다? 순환계를 따라서 운반이 되고 이 과정에서 노폐물은 배설계로 보내져서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내보낸다. 전부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와우!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좋아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1번. 48쪽. 봤어요? 그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해석해봐. 이게 뭐냐면, 아, 여기 영양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이 만드는 노폐물이 이런 건데 얘들을 내보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 뜻이에요. 알겠어? 자, 그때 선생님이 단백질은 따로 빼놓자 이랬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공통적으로 만드는 물질이 지금 여기서 A와 B라고 할 수 있겠네. 얘는 지금 뭐야?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여기 C는 지금 누구만 만드는 물질이야? 단백질만 만드는 물질이네. 그럼 C가 뭐겠어?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는 C. 그렇지. C가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 간에서 이 암모니아가 뭘로 바뀌어요? D로 바뀌죠. D가 뭐예요? 그렇지. 요소로 바뀌고 이 요소가 이제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해야 될 텐데 A하고 B는 당연히 H2O와 CO2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누가 H2O일까? 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 나가는 B. 얘가 바로 물이 되겠죠. A는 숨으로 나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몇 번이죠? 답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요소. 답은 4번. 할 수 있을까요? 됐어? 중요한 거야.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글 써라. 자, 세포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누구는 독성이 강해서 어디에서 이것으로 바뀐 후 오줌에 포함되어 나간다. 자, 기억. 독성이 강한 기억은 누구죠? 그렇지.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간에서. 뭘로 바뀌어? 요소로 바뀌어. 어때? 암기야, 이해야? 이해줘. 재밌잖아. 그지, 유연아? 도율아, 어때? 재밌잖아. 이게 암기가 아니야. 암기하면 이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생각하면 너무 감탄이 나오잖아. 아, 우리 몸에서, 이야, 기가 막힌데? 여과시켰다가 다시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이야, 이거만큼 기가 막힌 센서가 어딨어? 대박이다. 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오줌을 만드는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그래.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 자, 네프론은 네프론 사보세라고 했어요.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자, 그러면 여기 사구체가 A, 담고 있는 주머니 B. 자, 세뇨관 잘 봐야 되는데 세뇨관은 요 C가 세뇨관입니다. D는 뭐냐면 그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얘는 네프론에 해당하지는 않지. 따라서 모두 쓰시오. A, B, C가 되는 거죠. A, B, C. 그렇죠. 네프론 사보세.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가나다의 이름을 쓰시오. 빠져라. 넌 다시 들어와라. 넌 다시 나가라. 이거 아니야. 그지? 어. 가는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 오예. 3번. 빨라요? 민서 빠르니? 재웅아 빠르니? 괜찮니? 윤서 괜찮니? 지호야 괜찮니? 명준아 잘 보고 있니? 응,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요? 도전? 자, 14번 문제. 이거 어렵다, 이거. 자, 봐봐. 별표 3개 치세요. 시험에서 배설계가 포함되면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표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이 표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ABC는 요소, 단백질, 포도당 중에 하나다. 이 ABC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혈액에는
A가 8 들어 있었는데 여과에게는 빵. 오줌에도 빵. 자, 이 혈액이 바로 뭐냐면 이 혈액이 사구체고요. 이 사구체가 어디에 담겨 있어? 주머니에 담겨 있잖아.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이 여과액을 통과한 거고요. 이 통과한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오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오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다시 재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건 분비가 일어나는 이 과정. 그러면서 이 오줌에 최종적으로 있는 게 이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걸까? 분명히 들어가는 혈액 속에 있었어. 그런데 여과되지 않았다. 덩치가 큰 놈, 작은 놈. 덩치가 큰 놈. 함정에 빠진 놈, 안 빠진 놈. 안 빠진 애들. 누구예요? 안 빠진 애. 덩치가 크다. 바로 단백질이죠. 혈구하고 단백질인데 여기는 지금 혈구라는 예시는 없고 요소, 단백질, 포도당 중이니까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잘 봐, B. B 해석해보자. B는 음, 혈액에는 0.1이 들어왔는데 다 함정에 빠졌네? 0.1이 여과에게 다 있었네? 그런데 와우, 오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이거? 넌 아니야. 넌 거기가 아니야.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냐, 얘는. 다시 우리 몸이 재흡수시킨 애가 되겠네. 느낌 와요? 자, 혈액에는 있었어. 들어왔어. 크기가 작아서 함정에, 아이고, 저도 빠졌어요. 왜 저까지 빠치고 그래요? 얘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다시 너는 구해줄게. 그래서 오줌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재흡수시킨 누굴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B는 포도당. 포도당아 미안해. 너는 아니었어. 누가 그렇게 짜그래? 어, 그치? 우리 몸이 다시 구해줬죠. 자, C는요. 0.03이라는 양이 들어왔어. 그래서 전부 빠졌어. 으악! 그런데 오줌에서 농도가 더 진해졌어. 퍼센트죠. 농도가 더 진해졌어. 얘가 바로 뭐겠어? 이제 물이 흡수가 좀 됐으니까 농도가 더 진해진 거야. 바로 얘가 요소겠지. 너는 몸 밖으로 나가. 너는 구해줄 생각이 없어. 이야, 어때요? 문제 정말 좋죠? 시험 문제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느낌 오죠?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겠지? 그치? 이거 수치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어. 아, 다시 봐서 다시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시 보자. 정말 중요한 거거든. 다시 봐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각각 요소, 단백질, 포도당이다. 들어온 혈액에는 있었는데 여과에게는 있었나 없었나, 오줌에는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건데 A는 혈액에는 많이 있었는데 여과되지 않았어요. 너는 덩치가 큰 녀석이구나. 나는 안 빠졌어요. 단백질이라고 불러다오. B는 혈액에도 있었고 다 통과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줌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안해. 너는 다시 들어오렴. 재흡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이. 포도당. C는요? 빠졌어. 에이, 잘 빠졌다. 더 빠져라. 너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요소. 할 수 있죠. 명준이 할 수 있지. 규현아, 그지? 오케이. 좋아요. A는 포도당. 이미 틀렸어요. A와 B는 여과에게 들어있잖아. 그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는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된다? 여과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걸. 음. B가 크기가 크다고? 아니요. B는 크기 작아서 다 빠졌는 걸.
C는 오줌에 포함돼요. 요소는 몸 밖으로 나간다. 5번. 나이스, 시준이. 잘했어요. 이해될까요? 어, 좋습니다. 자, 2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또 나왔다, 그지? 건강한 사람, 우리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혈액, 그 다음에 여과액, 오줌에 있는 성분. 똑같은 문제죠, 지금. 각각 단백질, 요소, 포도당 중 하나래. 자, 가는 여과됐는데 오줌에 진해졌네. 자, 가 누굽니까? 그렇죠. 느낌 오죠? 가는 요소입니다. 이 주관식이 잘 나오는 거야. 자, 나는요, 혈액에 있었고 여과액에 있었는데 오줌까지는 가지 않았네. 넌 다시 들어와. 그렇죠. 포도당. 다는요, 혈액에 있었지만 아예 여가 되지 않아서 덩치가 큽니다. 누구죠? 혈액, 단백질. 자,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1번 해결했고, 2번. 가의 농도가 여과액에 비해서 오줌에서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농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자. 소금물의 농도 생각해봐요. 소금물의 농도를 생각하면 물이 있는데 소금의 양은 똑같다고 생각해봐.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소금이 5개 들어있어. 똑같이 소금이 5개 들어있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물의 양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뭐 예를 들면 요소, 이거의 양이 바로 퍼센트 농도거든.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농도의 의미는 이거죠.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거거든. 근데 농도가 더 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요소의 양은 거의 그대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요소도 더 늘어났겠죠. 분비에 의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오줌에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거든. 물이 왜 줄어들었을까? 바로 물이 우리 몸에서 재흡수가 대부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물의 재흡수,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물이 재흡수되면서 농도가 높아졌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됐고요. 3번. 포도당이 여과액에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까닭. 어, 키워드가 뭐야? 얘는 100% 뭐가 돼? 재흡수가 이루어진다. 어, 잘했어. 할 수 있겠어? 어때? 재밌는 사람 손?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잘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원이 끝났고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어, 너무 재밌죠? 벌써 1시간 지났어. 훌쩍 지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5단원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 보는 친구들 시험 잘 보고 정리 잘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